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공동체 관련 책을 안내하고 소개해드리는 듣고 볼 책의 아리입니다. 오늘도 연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리님. 네, 오늘 듣고 볼 책은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제가 설명하기보다 들어가는 말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발전과 개발을 시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역성을 빠르게 훼손하고 지역의 공간은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까지 획일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의 속도에 따라 너무나 빠르게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중한 역사를 후손에게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취지에서 저도 이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민간 기록물은 어떨까? 협동조합 마을문화기록원과 골목잡지 사이다가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마을 기록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강의록을 바탕으로 이 마을기록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기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는 문화적 유전자로 기록하려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문화의 발전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공동체 기록의 경우는 공동체 기록을 통해서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내고 전승시키고 또 인식을 확장해가는 그런 역할을 기록이 담당하는데요. 이 책에서 그 마을 기록의 의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며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야기 기록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다른 인간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무술은 행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기록합니다. 마을 기록은 인간의 일상적 삶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을 기록은 행복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아카이브는 기록이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성격을 갖게 한다는 뜻인데요. 다른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몸체, 또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공간을 구축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단체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마을이 각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독특한 성격들을 유사한 마을에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연대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로 그 리빙 아카이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 리빙 아카이브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16 가족협의회에서도 아카이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기록은 아니지만 기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카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아카이브의 구축은 컬렉션보다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이자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합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마을 공동체 내부에 지속 가능한 내적 동력을 확보해 줍니다. 이 마을 만들기는 결국 마을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카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마을 아카이브에서 민관 협업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민간 협업이 없이는 사실은 꾸준한 아카이빙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중층적인 민간 협업 구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수준은 영국의 국가기록원이 하는 건데요.
영국의 국가기록원은 우수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포상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아키비스트를 공동체와 연계시켜주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활동이 없이는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 두 번째 수준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아카이브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관리하거나 그 서비스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민간이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의 아카이브는 그 가장 하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주류 문화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에 도서관도 있고 공공 아카이브나 박물관, 역사협회 같은 문화기관이 있는데 이런 곳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하고 지속적인 기록도 가능하고 이 단발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마을 아카이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 협업 구조는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동체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90년부터는 민관이 주도한 마을 만들기가 주도돼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동체 아카이브가 시작이 됐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랄지 컨설팅, 소통 채널 같은 그런 기제가 전혀 없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활동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 그래서 영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연님, 네. 수원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화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는 수원하면 갈비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수원이나 다른 그 경기도의 도시들이 서울의 위성도시처럼 그냥 치부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각 도시의 특색을 살려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기록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의 기록이라 함은 지역민들이 지역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내고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수원의 갈비가 유명하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유명해진 까닭은 정조의 새 도시 화성의 육성책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화성을 축성하고 난 뒤에 수원을 자립 기반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둔전을 경영했는데요. 이 둔전에서 농사를 잘 짓도록 농민들에게 종자와 소를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 수확의 절반을 거둬들이고 소는 아주 잘 키워서 3년에 한 마리씩 갚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늘어난 소는 수원의 대표적 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했고요. 또 자연스럽게 수원 우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갈비만 먹는 것과 이런 배경을 아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째 챕터에서는요, 세운상가 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재생 사업에도 기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초상화 면접 기록 작업이 없었으면 그곳에서 일하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남길 수도 없었고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상세 협약을 맺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 세운상가가 역사의 한 편으로 이렇게 밀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위상이 대단했더라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고 5층 이상은 아파트였는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에어로빅장도 있었고 골프 연습장도 있었다고 해요. 어린이 놀이터도 건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재생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함께 살리고 또 세운상가의 특성을 어떻게 또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 거죠. 네. 구술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술 자료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글이 없을 때는 구전, 노래로 또 남겼고요. 구술 증언이 있죠. 특정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또 증언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또 구술 생애사, 구술 면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생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술적인 문헌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탈리아의 폴텔리라는 분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구술 자료는 단순히 사람들이 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길 원했던 것, 그들이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그들이 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도 말해준다. 이건 구술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했던 것, 믿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삶은 바로 그 개인이 있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또한 역사적인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술과 관련해서 책에 사회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세월호 이야기를 기록한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서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온 마을이 상가였다. 안산은 250여 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슬픈 도시가 되었다. 가슴에 통증이 계속 몰려왔다. 이 순간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영혼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런 구술 작업이 없었다면 이런 깨달음이나 자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카이브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을을 소개하고 배우는 잡지형 콘텐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카이브 책자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 중에 중요한 정보만 뽑아서 그 지역문화 콘텐츠 책자를 만들면 지역문화 공부책으로 쉽게 홍보 매체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마을을 공부하는 그 교재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지역문화 아카이브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사례가 가능하다. 자, 락키 비움에 대한 기록 문화 플랫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10년간 생산한 지역 기록이 있는데 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사회적 자산으로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것이 락키비움입니다. 락키비움은 도서관, 라이브러리, 기록관, 아키브, 박물관, 뮤제움의 합성어로서 세 가지 기능의 복합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역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청의 경우 교육문화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곳을 활용해도 좋고 만약에 없으면 통합문화정보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키비움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 재생 지역인 경우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아키비움을 만들면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전승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골목 잡지 사이다, 마을 기록을 담다. 연연님, 네, 사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시원한 사이다? 네, 저도 사이다? 콜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목 잡지 사이다의 이름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 등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호입니다. 지역 잡지 사이다가 갖는
의미는요, 서울 중심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지역의 정직한 삶의 모습, 낡고 오래된 것의 미학, 더불어 사는 가치를 공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이다가 보여주는 지역 잡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터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억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지역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체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주민 주체로서 아카이브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듣고 볼 책, 오늘은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와 함께 했는데요. 아카이브에 동참하실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연연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린님.